네. 그리고 아까 우리 윤석만 전 논설위원님께서 그러니까 보수를 계속해서 이재명은 우롱하고 있는 거다,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속보를 보면서 민주당이 진짜 이제 막 나가도 되는구나. 보수한테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구나. 보수는 없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공직선거법 개정안 오늘 법사위 통과했다라는 기사가 오전에 떴습니다. 네, 이게 아마 법사위를 통과했지만은 네. 본회의의 의결은 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뒤에 할 겁니다. 만약에 지금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면은 이주호 이제 대대행께서 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고, 지금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네.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에 상정해서 올려놓은 법안들이 무서운 법안입니다. 대법관을 30명으로 정원하겠다. 첫 맞아요. 번째가요. 그다음에 그랬죠. 두 번째가 이제 대법원에서 난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지금 3심제인데 4심제로 가겠다는 이야. 이런 무소불위의 법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지금 이재명을 위해 모든 게 그 법을 만드는 마지막에 누가 가있냐면 모든 게 이재명의 초점이 맞춰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에게 한번 이런 경우를 한번 부탁을 하고 싶어요. 사실 지금 선거운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대법원 자체 우리 법치주의 국가라는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가서 표를 호소하는 것보다는 이 이재명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우리 권성동 대표께서 후보 단일화하라고 단식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진짜 이재명 독재 입법을 막기 위해서 단식을 선거 끝날 때까지 단식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한번 해드립니다. 제가. 아까 어떤 분이 차라리 이재명 처벌금지법을 만들어라 뭐 이런 글도 진짜. 주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참 촌철살인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재명의 그리고 민주당의 폭주가 참 끝이 없고 그래서 그의 세상에 오는 건 참 안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돼요. 예. 평론가님도 보시면서 좀 무기력해지시진 않으셨어요? 조희대 대법원장만 남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 이승만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그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현재대로라면 패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예. 행정부 다 가져가고 헌법재판소 2명 이제 임명할 겁니다. 6대 3이 돼요. 진보가 6이 되겠죠. 그러면 네네. 헌법재판관 가져가고 그다음에 마지막 남은 사람은 대법원장밖에 안 남는 거예요. 대법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나마 대법원장이 인기가 아직 많고 또 대법관들의 10명이 버티고 있는데 네네. 대법원장을 왜 무너뜨리겠어요? 그것만 조희대만 무너뜨리면 대법원까지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다 끝이다. 사법부가 다 뭐 네, 헌법재판소를 따로 맞습니다. 뺀다면 사법부 그냥 끝내버리겠다라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문재인 때 이렇게 조리돌림해서 쫓아낸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못 버텼잖아요, 네, 다들. 네. 근데 그러니까 못 버텼죠. 끝까지 버티다가 한 1, 2년 내로 전부 다 사라졌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무슨 뭐 어떤 걸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큰 야욕이에요. 저렇게 계속 괴롭히면서 어쨌든 스스로 자진 사퇴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아침에 방송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정확하게 전선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이 전장이 나에게 유리한 곳으로 전선을 가지고 와야 그 싸움에서 이길 확률도 높아지는 것인데 앞서 우리 김건우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지적해야 되는 것도 맞고 원론 쪽에서도 그렇지만 네.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이거는 김문수 후보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비교했을 때 차별화되는 지점들이 한동훈 후보와 비교하면은 많이 희석돼 있어요. 막말 논란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김문수 후보도 과거에 폭행치사 전력도 있고 또 코로나 때 이제 그때 방역 당국의 지침 어겨서 뭐 2번 정도 벌금을 받기도 했었고 그런 지점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정과의 문제 아니면은 막말의 문제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 뭐 엊그제 있었던 미스 가락시장도 그렇고 네네. 이런 지점들이 계속해서 막말만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비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아이고 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이런 프레임으로 가게 되면 차별화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공격 지점은 이 사람이 과거에
잘못했다, 과거에 뭐 형사한테 욕을 했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이뤄지고 있는 사안을 보면 네. 입법부도 장악하고 행정부도 장악하고 사법부도 지금 장악하려 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령이 되면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거를 제 손아귀에 넣겠구나. 그래서 괴물 정권이. 예. 그래서 MDMK고 괴물 정권이 되는구나. 네네.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전선을 치고 싸워줘야 되는 겁니다. 아, 그 지점이네. 그러면 네. 이거를 싸우기 위해서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출당하는 게 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뭐 대법원 앞에 가서 아니면은 뭐 국회 앞에서 뭐 진을 치든지 뭐 단식을 하든지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친윤에 있는 사람들 단일화 해달라고 단식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예. 단식을 하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단식을 맞습니다. 해야지. 아, 진짜. 그러면 왜 뭐 한덕수하고 김문수 단일화 안 한다고 단식하는 거 그때는 하고 이런 문제가 정말 이재명하고 싸워야 된다고 이재명 나라가 되면 문제가 커진다고 하면서 네. 왜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 혼자만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을 정말 김문수 캠프에 있는 분들께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됐네요. 친윤 30명이 의총에 안 나왔잖아요. 네네. 사실 원내대표 유임시켜줬잖아요. 선거에서 원내대표가 그렇게 역할은 뭐 크지 않아요. 네네. 그러면 권선동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이번에 의총에 참석하지 아니한 네. 의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건 선거에 열심히 뛰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 얘기죠. 많잖아요. 그러면 30명 데리고 권선동 원내대표가 네. 대법원 앞에서 단식하면 되겠네요. 아, 그거 좋은 아이디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어차피 네. 돌아다녀봤자 그 욕만 먹었잖아요. 맞아요. 대구 가서 욕 먹느니 그냥 가서 단식하면 그 맞습니다. 분위기를 쇄신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습니다. 진짜 저도 네. 보면은 저한테도 막 저는 뭐 그냥 일반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면서 네. 왜 같이 안 돕고 안 싸우냐라고 뭐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은 유권자를 설득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 사람이 인성에 대해 문제를 삼는데 네. 그러면 계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우리가 전장에 나가는데 무기와 방어구는 다 뺏어놓고 왜 안 싸워? 다그친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방어구와 무기가 있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 같이 잘 하면은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함께 할 수 있게 무기와 방어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